온다. 그럼 자산이 들어오면 자산이 증가했으면 입금이고 나가면 송금이다 이 말이잖아.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럼 돈을 자산이니까 돈이 뭐야? 100원인데 송금은 70이라면 30액에 대해서 뭡니까? 소득이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 10% 내자면요. 3원만 텍스를 내면 되죠. 이게 뭐 어렵냐 이거잖아. 너무 쉽네? 근데 사람들은 왜 어려워할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생각이에요. 자, 세무조정 볼게요. 세무조정은 뭐냐면, 세무조정은 누구의 입장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우리 법인세법 입장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접적인데요. 간접법이 뭔지 지금 밑에서 얘기를 할게요. 간접적으로 각 사업연수 소득 금액을 조정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접적인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런 세무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법인세를 구하는 절차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인세법에 있죠. 국세청이 발간한 법인세 신고 실무 편람이라는 게 매년 발간이 돼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입금해서 뭡니까?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걸 기초해서 세금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요? 너무 단순하게 괜찮죠? 그래서 할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기 위해서 입금 송금을 구해가지고 이걸 구해가서 뭐 하여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세금을 내기 이전에 우리 기업은요, 상법의 지배를 받고 상법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책임을 재무제표란 걸 통해서 보고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기준에 뭘 만들어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에 측정해서 뭡니까? 발생주 이익을 보고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업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얘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기준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70원이면 이익이 30원 아닙니까? 그리고 입금이 뭔지를 모르지만 입금과 수익은 비슷하거든요. 순자산이 증가하니까 뭔가 돈 되는 듯한 느낌 들죠? 비슷하죠? 그럼 이게 100원이고 얘도 70원이라면요. 30원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범위가 같으면 뭐예요? 그럼 얘는 그죠? 뭐를 기초해서? 얘가 곧 소득이니까 적을 기초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두 개의 수익과 입금의 범위가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는 거지. 송금의 범위가 뭐야?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걸 기초해서 세금을 낸다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접 구해. 그럼 법인세법은 그래요. 직접 구해. 그러니까 기업 입장은요. 결산을 두 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다면 어떻게 기장을 해야 되냐면 얘를 막 기장해요. 재무회계. 우리 회사는 한성이라 할게. 한성 재무회계. 그리고 그 중에서 뭡니까? 같은 거는 냅두고 틀린 거는 뭐예요? 세법의 입장으로 입금 다 모여? 송금 다 모여? 이렇게 해서 다시 뭡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장부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 결산을 두 번 해야 되니까, 그거는 만만한 뭡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너무 힘드는데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뭐야? 그럼 힘들어? 직접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 힘들어 못하겠대요. 좋다. 그러면, 어떻게든 얘만 나오면 되니까, 우리 세법이 생각한 입금과 송금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만들어. 근데, 얘를 만들어야 돼요. 얘를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못 보면 얘를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얘를 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기존에 있죠. 회계 기준에 보니까 수익이 100원, 비용이 70, 30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게 같다면 모르지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수익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계정을 펼쳐야 쭉 하면 얘는 내가 갖고 세법 입장 우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표현을 우리 세법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재무회계는요. 계획
개, 놈이고, 그죠? 우리 세법은 우리 세법이에요. 우리 항상 법인세법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수익을 펼쳐요. 요 놈은 내하고 같네? 근데 얘는 쭉 보니까 너는 왜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 없네? 우리 세법이 생각할 때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우리 입장으로 조정해야 되니까 수익의, 그죠? 수익은 입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금에 산입해? 20. 그죠? 넣어줘? 그리고 쭉 수익을 잡은 것 중에 보니까, 야야야, 얘는 수익 아니잖아. 그죠? 세법 입장에서는 수익 아닌 게 또 있다고요. 그럼 수익을 왜 넣니? 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금 안 넣은 거는 더하고, 입금을 우리 세법 생각할 때 아닌 거를 잡았으면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뺀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에서, 그죠? 10 빼니까 결국은 입금이 얼마가 돼? 110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뭐야? 요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요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 비용과 송금도 또 비슷하거든. 비용이 돈 나간 거고, 송금도 뭐야? 순자산 감소니까 비슷한 느낌 들죠? 그러니까 얘도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거야. 자, 그럼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반대 아닙니까? 비용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건 갖고 넘어가고, 야, 이거 비용 잡아야 돼. 왜 너 이거는 왜 안 잡았니?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어요. 얼마냐면요. 송금에서 한입한 거는 10이에요. 되죠? 그리고 쭉 이렇게 보니까 뭐야. 야, 이게 잡은 거, 과태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영업사원이 운전하다가 뭐야. 과태료 낸 거 있다고요. 속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 그거는 우리 영업활동에 따른 판관비인 세금 원가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세법 인정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냐면, 법령 위반의 사실을 하위법이 세법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법 위반에 따른 제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 입장을 이해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재무회계상은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세법은요, 송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빼야 되죠. 송금 불산입에. 그럼 여기 20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럼 비용을 해보세요. 비용을 다 합하면 얼마 됩니까? 80에서 20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 비용은 6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5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30으로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맞죠? 50으로 이제 도출을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뭐를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가지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네 개 중에서 이제 여러분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이 용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요거를 좀 볼게요. 세금 효과에 대주는 가산 조정이 있고, 세금 효과에 차감하는 차감 조정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죠. 여러분이 봤을 때, 가산 조정은 뭐냐면 세금을 더 내는 효과죠. 어떤 것들이 세금을 더 낼 거예요? 입금 산입하면 뭐예요? 입금에 더해지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송금 불산입하면요. 비용 깎아줄 걸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적게 되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애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요 두 개가 가산 조정이에요. 그래서 자다가도 바로 알아야죠.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요. 같은 식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있죠. 세금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차감 조정 있죠. 세금을 더, 그죠? 가산이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내는, 그죠? 효과가 있죠. 송금에 산입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소득이 적어질 거니까 세금을 적게 낼 거고, 입금 불산입은 뭐죠? 수익 잡은 거를 불산입하니까 수익에서 빼니까, 입금에서 빼니까 그만큼 세금을 덜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그룹 뭐죠? 두 개. 네,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죠, 개념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헷갈리지 않도록 꼭 외우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법인 세무조건은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입금 불산입 뭐 그냥 아무것도 1+1은 2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있죠. 우리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직접 안 구하고 간접적으로 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단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이라는 개념을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그겁니까? 각사소득 금액을 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해당 있죠. 지금 법인세법 서식입니다. 계산상의 당기순이익 있죠. IS 있죠? 그게 입금, 대, 송금, 빼줘. 이거는 일단 몰라도 돼요. 그럼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각사소득 금액 1억 2,500을 기준으로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법인세법상 뭡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이 뭐야?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 요거는 재무회계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기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냐면 여기에서 있죠.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입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송금에 들어갈지 있죠. 각 항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걸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하려면요. 전산 다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불러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세무조정하고 결과물을 전부 다 서식에다 입력해서 결과물을 다 뽑아내야지 실무를 할 줄 알죠.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과정 자체가 실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요, 솔직히. 자, 만약에 서식을 보는 거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되도록이면 서식 여기 전산 띄워서 조금씩 보여줄 건 보여줘서 이해도를 좀 높이면서 하도록 할 때 항상 얘를 이제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세금관리사는요, 그 프레임을 보세요. 취지, 이쪽에 많이 보세요.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뭡니까? 한도 계산 이런 거 있죠.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되는 거 있죠. 계산이 어렵진 않는데 18문제 중에 계산 문제 한 3개, 4개쯤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를 물어볼 정도니까 어차피 문제은행이시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위주로 정도 하고 만약에 내가 좀 계산 문제 너무 모르겠다 하면 그죠?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나머지 거 뭐예요? 14문제 맞추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계산 문제가 더 쉽네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법인세법에서 어느 정도 득점만 하시면 세무회계 전반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꽈락 날 항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해 봐야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세무조정의 원리를 이제 정확히 배워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세무조정 하는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프레임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는요. 이걸 기반으로 조금만 익히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오늘 가실 때 보면 직관적으로 될 거예요. 탁탁 집어내요. 그걸 지금 올려야 돼요. 거기서 집에 가서 생각한다면 늦어서 안 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소화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한 번만 깨치면요. 어렵지 않는데 한 번 못 깨치면요. 몇십 년 가도 못해요. 정말 몇십 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대충 한다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세무조정의 원리를 배워볼게요. 그럼 세무조정의 정의는 뭐냐면 차이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세무조정이란 뭡니까? 차이 조정입니다. 차이 조정이다. 그럼 어떤 차이냐 이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 세무조정을 잘 하려면요,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재무회계.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회계에서. 그 금액을 일단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법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의 세법 입장이죠. 텍스법은. 그죠? 이게 세법의 입장. 세법의 입장으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게 같다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없으니까 조정 없고, 다르다면 뭐야? 누구 입장으로? 우리 세법 입장으로 조정하는 행위가 바로 세무조정이라고요. 차이가 안 나면요. 세무조정 없다고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면 차이를 조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제가 TA라고 좀 많이 쓸 거야. TA는 앞에 Tax Adjustment라고요. 여기에 TA라 하면 여기 앞에 제가 부시간에 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무조정은 이렇게 TA 쓰면요. 아, 세무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접적으로 각사소득을 조정해내는 과정을 뭐예요?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이를 조정해서 기록하는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론적이. 그러면 뭐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1단계.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했는지 이해됩니까? 단기 중에 건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 첫 번째가 바로 회사의 회계 처리가 됩니다. 보니까 수선비 10만 원, 현금 10만 원. 어떻게 읽어낼까요? 돈 나갔는데 수선비. 우리 기업의 업무에 유관해서 뭡니까? 수선비가 나갔구나. 이렇게 읽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되겠죠? 자, 이거 이해해서 2단계 뭐 알아야 됩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세법의 규정. 근데 아직 세법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세무조정을 이해하기 위한 법인세법의 입장을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제가. 법인세라고 딱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단계 있어야 되고 2단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요건을 보고 차이가 안 나면은 조정 없고 차이가 나면 조정한다 이거잖아요. 그 첫 번째 물음 1 볼게요. 해당 수선비가 업무 관련 지출로 확인된다. 세법 입장은요. 법인세법상의 송금 요건은 해당 지출에 업무에 유관이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업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음 1은요. 업무에 관련된 지출이래요. 그럼 차이가 나왔나요? 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비용 처리한 거 우리 송금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정 붕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회사는 수선비 했다. 세법은요. 똑같은 입장이다. 그럼 차이 나요? 안 난다. 그러면 세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머릿속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호한 개념을 이 붕괴법을 통해서 익히면 되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가보죠. 해당 수선비가 대표이사의 뭡니까? 자택 수선비로 지출했대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지 돈 벌어가 지가 고쳐야 될 걸 왜 회사의 경비로 계상해서 이 난리를 치냐? 이게 송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송금의 업무의 유관 경비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세법상의 송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송금을 하면 안 된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데 회사는 뭐야? 비용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방법을 조정할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형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요. 법인세 실무 편담에서 이렇게 해달라요. 차이 나는 손익의 차이를 먼저 밝히고요. 형식에. 손익이 손익의 차이는 딴 게 아니에요. 얘가 송금살인인지 송금불살인인지 입금살인인지 입금불살인인지 4개 중에를 밝혀주고 그죠? 그리고 해당 차이가 누구한테 지금 기속되어 있는지 밝히는 절차에 소득처분을 해달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귀속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표시예요, 표시. 이거는 요 개념은 책에 없는 얘기죠.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 보니까 느낌이 이거는 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라는 거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 마이너스 유보와 유보라는 걸 의미를 모르고 계속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면요, 나중에는 딱 보면 알아요. 그렇게 알 정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단계의 베이스가 그죠? 명확하게 돼야지만 그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에서 엄청난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원리를 정확히 익히면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